반갑습니다. 용현중학교 학생 여러분, 역사 송중길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은 책에 대한 명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미국의 교육자인 호러스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매일 조금씩 읽기로 결심하라. 하루 15분씩 시간을 내면 연말에는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큰 욕심인 것 같습니다. 운동도, 지식도, 습관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루에 짧은 시간씩 운동하고 짧은 시간씩 독서를 하고 짧은 시간씩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점점 쌓여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하루아침에 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서서히 조금씩 해나가면서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국을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왔는데 금과 은을 찾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사람,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또 국내 사회 문제와 식민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도 하였고요.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넘어온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해서 정착을 위해 식민지를 건설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죠. 북아메리카에는 1600년대 영국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북쪽으로부터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식민지의 이름은 왕 또는 그 지역을 개척한 사람, 그 지역의 토속 언어는 옛날 영국의 지역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각 식민지들은 자신의 환경적 특성에 맞춰서 발전을 했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식민지 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의회를 중심으로 영국 정부와의 통치와는 별개로 자치적인 정치를 해나갔던 것이죠. 영국 정부 또한 영국 본국 산업에 지장이 있지 않는 한 크게 규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소위 이제 건전한 방임 정책이라고 부르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식민지 사람들은 불만은 있을지언정 전면적인 저항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미국 아메리카 식민지의 자치, 자율권을 침해한다면 미국 식민지는 언제든 이제 반발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라면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영국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끝마치면서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1763년 영국이 프랑스와 식민지를 둔 7년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록 많은 식민지를 프랑스로부터 받아오긴 했습니다만 전쟁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은 탓에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왕 조지 3세와 의회는 기존의 건전한 방임 정책에서 아메리카 식민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법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영국의 식민지에는 본래 영국과만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밀수를 하기도 하였는데 영국 정부는 그래 알았어 그 정도는 해도 돼 라는 스탠스로 영국 정부는 이를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이후 1763년 이후로 이를 아주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하여서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설탕에 대한 세금을 엄격히 부과하는 설탕법이라던가 책자, 공문서, 카드, 학위증서 등 종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인집세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걷게
하기 위한 법안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에 각 식민지 의회 대표들은 식민지의 대표 없이 결정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영국 상품을 불매하는 등 즉각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놀란 영국 정부는 인지세법을 일단 일시적으로 폐지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이 본국의 식민지를 통제할 법을 제정할 권한이 영국 의회에 있다는 선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함으로써 이제 식민지에 대한 과세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확고히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이후 1767년 영국 의회는 이제 식민지에 주둔하는 영국군의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찰스 타운젠트라고 하는 의원이 발의한 타운젠트법을 통과시킵니다. 타운젠트법의 요지는 유리, 종이, 잉크, 페인트, 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신다는 것이었는데, 관세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나라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이 수입될 때 그때 붙이는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역시 식민지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에 몇 차례 소동사태가 있은 후에 차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이 철회되기는 했는데요. 식민지인들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바로 인도의 식민지를 경영하는 동인도 회사가 자금난으로 조금 어려워지자 이제 동인도 회사가 아메리카 식민지의 차를, 티 있잖아, 홍차를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메리카 차 수입 상인들, 아메리카 상인들의 권한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였으므로 이제 분노한 식민지 의회의 급진파, 그러니까 좀 과격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었던 동인도 회사의 차 수입 선박을 습격해서 약 8톤 가량의 차를 바다에다 던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보스턴 티파티라고 부르죠. 이 보스턴 차 사건의 영국 정부는 이 사건을 영국 정부에 대한 반발과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보고 식민지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더 이상 차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커피를 먹겠다.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에서 홍차라던가 차 문화가 아닌 커피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하네요. 재밌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미국 식민지는, 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의 통제 조치에 전 식민지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륙회의를 개최하여서 대응하였습니다. 처음에 대륙회의에 모인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나 전쟁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영국 식민지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전쟁을 불사하는 애국파도 있었죠. 대륙회의 이후에 이제 각 식민지들은 식민지를 운영할 주체로 식민지 의회를 정비하고 민병대를 조직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병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조직된 군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민병대를 조직해서 영국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영국 의회에서는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를 강경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강경론이 득세해서 영국 군대를 더욱더 많이 파견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1775년 5월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영국군과 민병대의 교전이 발생을 했고, 미국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후 소집된 2차 대륙회의에서 식민지 대륙회의는 대륙군을 창설하고 남부의 대농장주였던 조지 워싱턴 대령을 식민지 연합군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독립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76년 7월 4일 대륙회의는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를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을 하면서 아메리카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정식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대륙군은 처음에 고전했는데요. 기나긴 전투 끝에 사라토가 전투, 그리고 사라토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승기를 잡게 되었고, 이 사라토가 전투의 승리에서 독립의 가능성을 본 프랑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는 미국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공식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해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미국 편에 가담하면서 전쟁은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몇 번의 승패를 반복한 이후에 이제 요크타운 전투에서 대륙군과 프랑스군의 포위 공격을 받은 영국이 항복을 하게 되고, 더하여서 영국 국내 여론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서 영국은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영국이 전쟁을 지속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국의 조지 3세가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함에 따라서 독립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이후 1783년 파리 조약에서 미국의 독립이 공식적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독립 이후에 미국은 13개 주의 연방제, 13개 주가 모여있는 연방제 국가, 그리고 삼권 분립, 국민 주권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우리가 미국으로 불리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이 사건은, 이제 미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사건은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옛날 체제에 압제를 받고 있었던 프랑스 민중들이 우리도 벗어나보자 라고 하는 독립운동, 즉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혁명을 시작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제 미국 아래에 있는 남아메리카 식민지 포르투갈과 그리고 브라질의 예속을 받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는 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미국의 독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립 이후에 미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에 들어가서 많은 발전을 이룩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 스페인으로부터 땅을 사들이기도 하고 서부 쪽으로 진출하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발전에는 크나큰 문제점이 하나 따라왔습니다. 바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부 자유주에서는 우리가 자유주라고 부르는데, 해외 진출이 유리하다, 항구가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활용하여서 상업과 공업이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의 상업과 공업을 지켜주는 보호무역, 즉 다른 외국 물품에 관세를 높게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물품들이 잘 팔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호무역이 필요했고요. 적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해줄 수 있는 자유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를 부리는 노예제도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제가 없는 자유주라고 불렀던 것이죠. 반면에 남부 노예주에서는 이제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면화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더하여 남부의 면화농업은 흑인 노예의 노동에 의존했기 때문에 노예제를 찬성하는 상황이었죠. 북부와 남부의 대립은 서부에 새롭게 개척되는 도시가 노예를 허용하는 노예주가 될 것인지 아닌지 자유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더 많은 연방의회에서는 주마다 이제 2표씩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예주가 한 주 늘어나면 노예주에 유리한 표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각각의 주의 정책에 맞는 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부가 개척됨에 따라서 그 주가 노예주가 될 것인지 자유주가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 노예제의 문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스토우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이제 소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이 영상을 붙여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예제도의 문제를 비판한 아주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소설입니다. 결국 이 대립은 이제 1861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아주 유명한 에이브러함 링컨이 당선되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링컨은 노예제의 존폐 여부보다는, 노예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연방이 깨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남부에서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링컨 생각에 궁극적으로는 노예제가 퍼지면 퍼질수록 이제 연방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연방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당선됨에 따라서 이 남부주, 즉 남부주들은 링컨이 북부의 자유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는 것에 주목을 하죠. 그래서 링컨의 당선은 곧 노예제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게 됩니다. 이에 남부의 7개 주는 미국 연방, 아메리카 합중국을 탈퇴해서 그들만의 연방인 아메리카 연방, 남부 연방을 조직하고 자기들의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여기에 4개 주가 더 합류해서 11개의 주가 남부연합으로 남부 미국 연방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링컨은 남부연합에 대해서 타협을 제안을 하긴 했지만 남부연합은 이를 거절을 하고 남부지역에 남아있었던 미국의 재산인 섬터 여세를 공격하면서 남북전쟁은 시작되게 됩니다. 링컨과 북부의 정치인들은 인구라던가 병력, 군사력 등을 딱 고려해봤을 때 전쟁이 2-3달 안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남부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전쟁은 무려 4년이나 지속되게 됩니다. 전쟁은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한 이후로 급격하게 기울게 됩니다. 1863년 1월 링컨은 지금 즉시 그리고 이후 영원히 노예들에게 자유를 부여한다는 멋진 말과 함께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영국, 프랑스 등 국제 여론이 북부 자유주의에게 기울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1863년 7월 게티스버그 전투의 승리 이후에 링컨이 국립묘지를 게티스버그에 헌정하기 위한 연설을 함으로써 아주 북부군의 승리를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자유로운 국가의 탄생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멋진 연설이었죠. 결국 1865년 남부연합의 수도 리치몬드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남부의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리치몬드 전투에서 항복함으로써 미국의 남북전쟁은 미국 연방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국민적인 단합이 강화되고 대륙횡단, 즉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를 만들어서 동부와 서부의 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많은 이민자들 유입이 되면서 19세기 말염에는 지구에서 가장 큰 공업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 그리고 독립 이후에 남북전쟁을 이후로 하나의 미국으로 발전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필기를 정리한 이후 다음 시간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민국가 형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